자, 여러분들 일단 사운드 체크가 다 완료되셨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 59분인데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자, 이제 사운드 체크가 잘 되셨다고 판단되고요. 혹시 세미나 도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시 뭐 문제가 있으신 경우는 Q&A 창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에크로벳 10 제15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성디지털에 근무하고 있는 어도비 국제공인 전문가 신지선입니다. 여러분들 몇 번 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는요. 에크로벳 10을 통한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으로 저희가 15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양식 문서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 동안에 배우셨던 거에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16회와 17회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목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세미나에서 더욱더 제가 오늘 이제 양식 문서를 만드는 것을 알려드리고 난 다음엔 16회를 통해서 그것을 배포하고 응답하는 방법을 배워보실 겁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요.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설문조사가 있을 거예요. 양식 문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죠. 에크로벳 10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인데요. 그 기능을 배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양식 문서 하면 떠올리셨을 법한 그러한 이제 질문들을 좀 드릴 건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체크하시는 대로 퍼센테이지가 조절이 되고 있죠. 네, 요 화면은요, 5분 동안 여러분 설문을 응답을 받고요. 그 다음에 5분 후에는 바로 종료를 할 겁니다. 자, 먼저 회사 내부와 외부에서 각각 협업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전자메일 메시지와 전자메일로 문서나 파일 공유가 좀 앞다투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다음 두 번째는 에크로벳 10의 양식 마법사를 사용하여 종이 문서 또는 기존 파일에서 입력할 수 있다면 사용법을 익히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물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늘 다 참여해 주셨겠죠? 네. 우리 100%가 될 수 있을까요? 3%는 어떤 분들이신지 좀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네. 자, 다음 기밀 문서가 포함된 문서를 회사 외부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 굉장히 번거로우시죠?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시고요. 네, 그러한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프로세스는 무엇일까요? 네. 종이 사본만을 사용하시고 공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자문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기 힘든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셔야 앞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전자문서가 아닌 그것을 그 내에서 데이터들을 서로 왔다 갔다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양식 기능을 오늘 배워보시면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에크로벳 10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사실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에 이제 어떤 기본적인 여러분들께 사용하시는 문서를, 종이 문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바로 에크로벳 PDF 문서, PDF 전자문서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그 PDF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는 에크로벳 10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노라고 체크해 주신 분들은 전자문서에 대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들을 입력하거나 또는 관리를 할 수 있는지는 오늘 익히시려고 오신 거겠죠? 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은요,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지금부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
소리가 혹시 끊기시는 분들은요, 예, 중간중간 제가 확인은 할 건데요. 여러분들 PC에 사운드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같이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시는 내용은 양식 문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양식 문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애크로벳 10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한 가지는 첫 번째로 애크로벳 10을 통한 PDF 문서로 변환을 하신 다음에 그 변환한 문서를 가지고 애크로벳 내에서 그 양식 도구를 활용해서 양식 문서를 작성이 가능하고요. 이런 문서 등을 저희는 이제 정적 양식이라고 오늘 부를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애크로벳 10 프로페셔널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함께 설치가 되는 어도비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현재 여러분들께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는 그 사이에 ES3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은 기능들이 향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하실 것은 ES2 버전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그래픽 방식으로 양식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손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인터랙티브한 PDF 문서를 만들려면 약간의 그 자바스크립트 코딩이 필요하세요. 근데 이러한 코딩을 우리 디자이너라든지 또는 문서를 다루는 사람들이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언어겠죠. 그런데 이러한 언어를 여러분들께서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손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양식을 우리는 동적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문서 원본으로 정적 양식을 우리가 작성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도비 포토샵이나 인디자인 이러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메모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PDF 문서로 변환하는 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을 준비했냐면 자, 바로 스캔한 문서 원본을 가지고 바로 PDF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스캔한 문서가 바로 양식 문서로 작성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파일이 가운데 있는 파일이 스캔본이에요. 스캔한 이미지 파일인데요. 자, 이 스캔한 이미지 파일 자체에서 바로 애크로벳 10 PDF 문서로 변환이 가능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도비 PDF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이미지, 즉 스캔된 문서가 PDF 문서로 작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양식 문서로 변환을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제가 마우스로 화면을 한번 클릭을 하면 여백에 있는 모든 페이지가 하나의 이미지처럼 마치 모두 다 선택이 돼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문서를 약간의 텍스트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텍스트화 작업을 먼저 하는 바로 OCR 텍스트 인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의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도구 패널이죠. 도구를 열면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텍스트 인식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 인식 패널에서 이 파일에서를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페이지고요. 저는 한 페이지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선명한 텍스트 인식을 원하신다면 메뉴에 편집 단추가 있습니다. 편집 단추를 클릭한 상태에서 기본 OCR 언어는 현재 내가 OCR 텍스트 인식을 하려고 하는 문서에 한글이 조금 더 많은지 또는 영문이 많은지 이런 언어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PDF 출력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PDF 출력 스타일을 보다 더 선명한 텍스트 인식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클리어 스캔을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검색할 수 있는 이미지와 검색할 수 있는 이미지 압축 안함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텍스트를 부분적으로 인식을 해주시는 거고요. 클리어 스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라인이라든지 이런 테두리, 표의 이런 선들을 전부 다 같이 텍스트화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선명하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지금 OCR 스캔 인식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OCR 스캔 인식이 다 되고 나면은요, 제가 같은 화면을 클릭했을 때 아까와 다르게 인식이 되죠. 자, 이제는 텍스트 인식이 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도구 패널에 다시 양식 패널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들기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에크로벳 10 내에서 이렇게 양식 도구 등 양식 패널만을 가지고 양식 문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문서를 사용하거나 파일 찾아보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열려져 있는 현재 문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단추를 눌러줍니다. 현재 문서 사용하실 거죠? 선택하시고 다음 눌러주시고요. 자, 양식을 만들기 전에는 저장을 해야 한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위치에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자, 양식 편집 모드입니다. 자, 양식 편집 모드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 양식 문서로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필드를 감지한 양식 문서로 지금 작성이 되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테두리나 표로 봤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텍스트 인식이 되면서 그것이 양식 문서로, 양식 필드로 인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필드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러한 양식 필드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설정 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15회 이 에크로벳 세미나는요, 여러분들 양식 문서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까지만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양식 문서를 가지고 이제 취합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16회 세미나에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OCR 스캔 인식한 다음에 양식 문서로 만드는 방법을 첫 번째로 살펴보았고요. 자, 저는 이것은 닫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워드 문서가 있죠.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 등에서는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에크로벳 탭이 에크로벳 10을 설치하시게 되면 탭으로서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설치가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주문 및 결제라는 결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결제 페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다양한 인터랙티브한 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선 PDF로 변환을 하셔야 되겠죠? 자, PDF로 변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에크로벳 10 탭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PDF 작성을 눌러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게 되면 PDF 메이커를 통해서 변환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변환된 이 PDF 문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바로 양식 문서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양식에 제가 만들기를 아까와 같이 클릭을 합니다. 현재 문서를 할 거고요. 다음을 누르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양식으로 자동 양식 문서로 지금 설정이 되었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배송 구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필드 하나를 가지고요, 지우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서를 만들 건데 지금 여기 내에서 배송 구분이라든지 판매가, 수량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필드들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만들어진 필드는 이렇게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키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거나 또는 더블 클릭을 하셔서 속성의 값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지정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 이름은, 즉 속성에서의 이름은요, 여러분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필드명을 정렬하는 필드 탭이 있습니다. 필드 패널이 있는데요. 필드 패널에 현재 프로페셔널 1이라고 써 있죠.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량, 알아보기 편하게 수량이라고 바꿔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필드 패널에 수량이라고 그 필드 이름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자, 모양에서는 테두리라든지 색상 이런 것들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텍스트에 대한 글꼴 크기라든지 글자체 등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은 지금 수량값에 들어갈 데이터를
정렬을 어느 쪽으로 해줄 거냐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로 정렬을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에크로벳 10 프로페셔널 상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구매하려는 수량을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은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0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기본값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숫자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 행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동작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지정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직접 수량이라는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로 인식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배송 구분에 어떤 필드 등을 새롭게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오른쪽 양식 패널에 작업 패널을 보시면 새 필드 추가 단추를 누르셔서 텍스트 필드는 글자나 숫자 아니면은 여러분들 금액 같은 것들을 넣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필드고요. 그다음에 체크 상자는 여러 개의 확인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여러 개의 항목을 놓고 여러 개의 항목 중에 2개, 3개 이상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체크 상자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단추라는 것은 옵션 단추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개의 목록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필드고요. 그다음에 목록 상자는 예를 들어 배송비를 상품을 결제할 때 같이 결제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따로 배송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거나 하실 수 있도록 할 때 목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필드고요. 그다음 드롭다운 필드는 선택을 하신 경우에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에 목록 단추가 생성이 되면서 자, 목록 단추가 생성이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옵션에 가시면 배송 구분을 택배 배송을 할 건지 추가를 해주시고요. 또는 일반 배송을 할 건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이 2개의 필드가 제가 미리 보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일반 배송을 할 건지 택배 배송을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콤보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새 필드를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단추 항목은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결제나 주문에 대한 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제출을 하겠다라든지 또는 확인 또는 취소 이러한 단추들을 만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서명과 바코드는 기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필드 크기만큼 서명을 입력한다든지 또는 바코드를 입력하실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 그러한 필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필드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수량들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텍스트 필드를 여기에 좀 몇 개 더 추가를 해 볼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 필드는 제가 형식을 숫자로 만들어 줬고요. 숫자의 소수점은 없애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제가 텍스트 필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합계는 자, 여기 합계도 마찬가지로 숫자고 소수점은 없애줄 건데요. 제가 연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여기 보시면 합이라든지 곱이라든지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간단한 연산들은 에크로벳 10 자체 내에 도구를 활용한 양식 문서에서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체 내에서 제가 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이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의 합계냐면 그냥 합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곱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곱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합계가 자동으로 연산되는 그러한 이제 연산을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선택하려고 하는 연산자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요. 오른쪽에 보시면 선택 단추가 있습니다. 선택 단추에 보시면 제가 선택한 판매가와 수량을 같이 곱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텍스트 3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텍스트 3과 수량을 이렇게 곱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들어간 연산끼리는 필드끼리는 곱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어떤 연산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해주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예를 들어 이 단추를 눌렀을 때에는
어떤 여기 상태에서 모든 값이 초기화가 된다든지 이런 메뉴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면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더블 클릭을 해서 동작에 가시면 동작 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인터랙티브한 PDF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코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에크로벳 10 내의 양식 필드, 양식 기능에서도 이런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기능이지만 이제 그것이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메뉴들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코드를 아신다면 직접 코딩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초기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모든 필드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상태에서 어떤 메뉴 항목이라든지 또는 여기 보시면 양식 재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양식 재설정을 선택을 하시고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양식을 재설정한다는 것은 새로 이제 안에 들어간 필드 안에 들어간 값을 없애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필드들을 없앨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임의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동작이 들어갑니다. 동작이 들어간 상태에서 바로 닫기를 해주시면 제가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판매가를 제가 예를 들어 1,30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크로벳 10이 1,300원이면 굉장히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 2,600원의 합계라는 이제 이런 기능이 나오는데요. 1,300원 곱하기 수량 2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재설정을 누르게 되면 어때요? 다시 0으로 돌아오죠.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에크로벳 10 내에 양식 도구만을 사용을 해서도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든 양식 문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만들어진 양식 문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배포를 통해 이제 사용자에게 배포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이제 응답을 한 그 데이터를 다시 추적기를 통해 취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 첫 번째 문서 원본을 통한 문서 원본으로 정적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제가 요것은요, 여기,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런 문서를 제가 이따가 이렇게 자, PDF 폼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콤보 박스, 이런 여러 가지 박스들을 제가 다 필두로 작성을 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죠?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저는 배송 구분, 판매가, 그 다음에 수량을 입력하고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배송비는 주문시 결제와 착불로 목록 상자를 선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하나 풀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수량 밑에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단추가 있죠. 자, 이 수량을 입력을 했다가도 수정을 누르게 되면 수량만 초기화가 되는 또는 여러분들 밑으로 보시면 여기 주문자 정보와 배송지 정보에 각각 필드를 입력을 하고 해당되는 필드겠죠. 휴대번호나 우편번호와 같은 그러한 주소 등을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배송지 정보가 주문자 정보와 동일한 경우는 여기 앞에 사각형 확인란에 체크박스를 해주시게 되면 밑에 있는 성명과 주소, 휴대전화도 함께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만들어 볼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할인카드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옵션 3가지를 넣어주고 할인되는 카드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선택할 때마다 그 카드에 대한 정보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PDF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려면 우리가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라이브사이클 디자이너 E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요. 자,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종이 문서를 스캔하여 PDF 양식 문서로 작성하려고 할 때 OCR 텍스트 인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이 OCR 텍스트 인식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해주는 출력 스타일이 있었죠.
네, 1번 검색할 수 있는 이미지, 2번 클리어 스캔, 3번 검색할 수 있는 이미지 압축 안함.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면 010-2775번에 0253번으로 성함과 그다음에 정답 번호를 함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착순 5분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밑에 보시면 영화 티켓 2인 기프티콘을 드리네요. 혹시 어려우신가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선착순 5분께 행운이 돌아가고 있겠죠? 자, 쉬지 않고 다음 두 번째, 바로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를 통한 동적 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그러한 문서를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작은 화면에 하단을 보시면 카드 정보가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옵션 등을 통해서 바뀌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한 기능들. 특히 여러분 수학 시험지 채점한다든지 또는 어떤 문서 브러쉬어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페이지 등을 이동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메뉴로 이동을 한다든지 원하는 값을 사용자로부터 얻어내고자 할 때, 그다음에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전자 브로셔 등을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양식 문서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따가 간단하게 들어가 보긴 할 건데요. 자,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의 화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의 상단쯤에 메뉴들과 도구들이 있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창이 하나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요. 이 창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단추나 또는 어떤 필드에다가 기능을 넣어주고 싶을 때 그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코딩을 해서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직접 코딩을 하는 스크립트 작성 창이고요. 화면에 보시면 전체 크게 지금 제가 열어놓은 PDF 문서가 보이는데요. 자, 이러한 문서를 볼 수 있는 것을 직접 놓고 작업을 하고 또는 이제 필드 등을 가져다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디자인 뷰 창입니다. 디자인 뷰 창에 보시면 탭이 3개가 있습니다. 이 탭은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탭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PDF 미리 보기 창으로서 디자인 뷰에서 작업하신 내용이 PDF 문서로는 어떻게 보여질지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면 개체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필드들을 여기에 라이브러리 창으로 해서 가져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우측에 있는 개체 라이브러리 창에서 각각의 필드들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끌어다 놓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끌어다 놓은 그 개체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는 설정 창입니다. 개체 설정 팔레트라고 부르고요.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경고나 바인딩, 로그 값이 나오는데요. 로그 값은 양식의 유효성을 검사한다든지 또는 오류를 표시해 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오류 확인 창이 여기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일단 여기 시작단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어도비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시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시작이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새 템플릿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새 양식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또는 만들어진 양식 문서를 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 하나는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에크로벳 10 내에서 양식 도구를 활용해서 양식 문서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렇게 만드신 문서는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에서 열어서 불러와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에서 작성하시거나 편집하신 그러한 파일 내용은요. 양식 문서는 에크로벳 10 내의 도구만으로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 점은 꼭 참고를 하시고 작성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템플릿으로 만들기를 먼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양식 도우미가 나타나는데요. 이 새 양식 도우미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먼저 시작
메뉴 자체에서 이렇게 빈 양식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A4 용지와 같은 새로운 양식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템플릿 기준은 지금 방금 우리가 템플릿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템플릿 기준이 된 거고요. 스프레드시트 기준은 엑셀 문서를 가져오실 수가 있겠죠. 엑셀 문서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영역을 복사한 후에 양식 문서에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PDF 문서 가져오기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둔 그러한 PDF 문서들을 또는 양식 도구를 사용한 문서들을 가져오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위해서 템플릿 기준으로 만드는 것을 해볼게요. 다음 단추를 누르게 되면 문서 내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미리 보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배경 색상을 가진 양식들을 먼저 골라주시고요. 그 양식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자주 쓰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입사원서나 또는 지원요청서, 사무용품 요청서 등에 대한 파일 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파일들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다음 단추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회사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오고요. 다음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회사 로고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로고 파일 있죠? 자, 다음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회사의 주소를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연락처나 또는 웹사이트 등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마침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없는 글꼴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라이브 사이클 내에서 디자이너 ES 내에서 지원되지 않는 글꼴에 대한 대체 글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글꼴을 변경하실 경우는 대체 글꼴 변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알아서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가 바탕체를 맑은 고딕체로 바꿔주고 있죠. 왜냐하면 바탕체를 볼드체로 넣어진 그러한 문서가 있나 봐요. 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요. 자, 지금 제 화면이 약간 작은데요. 제가 조금만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이벤트 있는 부분, 스크립트 창을 좀 줄여줄 거고요. 자, 왼쪽에 있는 아까는 보신 적이 없으신 계층 구조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이 계층 구조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기에 가시면 보기에 여러 가지 설정 등을 개체 편집기나 그리기 유지 등을 선택을 하셔서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디자인 뷰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글꼴이나 단락 패널을 열면 각 필드에 대한 글꼴이라든지 또는 단락, 정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로고는 제가 많이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성이 가능하고요. 자, 오른쪽에 개체 라이브러리 창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져다가 이미지나 이미지 필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꾹 클릭 앤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여기 자체 내에서 내가 이미지를 다른 걸로 대체해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패널에서 그 유형에 보시면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필드의 유형들이 나오죠. 자, 이 유형들은 여기 자체 내에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떤 숫자 필드로 바꾸고 싶다. 또는 원이나 사각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선의 종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퉁이 옵션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며 7도 꽉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색상을 여러 가지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꾼 이 사각형을 저는 다시 이미지로 막 바꿔주려고 해요. 자, 이미지로 바꿔주게 되면 이미지에 대한 원본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URL 옆에 보시면 찾아보기 단추가 있습니다. 네, 찾아보기 단추에서 선택한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께서 문서에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 데이터 포함이라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크기 조정해 보시면 비율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사각형에 맞게 지금 그려놓은 사각형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원래 크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본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본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템플릿을 이용한 그러한 양식 문서 만들기에서는요,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필드 등을 다 가져다 넣은 채로 그 필드를 수정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템플릿을 사용한 양식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존에 만들어둔 PDF 문서가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만들어둔 PDF 문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서를 불러오실 때는 바로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로 문서를 여셔도 되지만 PDF 문서가 아니거나 아까 보셨듯이 워드나 엑셀 문서를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새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또는 아이콘에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맨 하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아까 보셨던 양식 도우미 상자가 나오죠. 자, 이때 우리는 PDF 문서 가져오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눌러주실 거고요. 가져올 PDF 문서를 찾아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다음 단추를 누르게 되면 문서 설정에 대한 아까와는 다르죠? 예,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진 양식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문서를 고정 페이지로 대화형 양식을 만들 것인지 또는 흐르는 레이아웃으로 대화형 양식을 만들 것인지를 선택하게끔 나오는데요. 고정 페이지로 대화형 양식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애크로벳 10 내에서 사용하셨던 그 도구에 대한 확장 기능만 추가를 하실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흐르는 레이아웃으로 대화형 양식 만들기는 디자이너 ES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그 필드라든지 개체의 그러한 기능들을 전부 다 적용을 시켜주실 수가 있으세요. 추가로. 그래서 저는 흐르는 레이아웃으로 대화형 양식 만들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까 글꼴을 한번 확인을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메뉴가 나왔는데요. 지금 약간 여러분들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뒤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짝 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본 그대로 가져오기는 힘들고요. 단 우리가 흐르는 양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개체 라이브러리 속성을 모두 다 적용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활성화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있는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필드 등을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제가 여기 뒤에 있는 사각형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 사각형 내에다가 색상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 하실 때는 아까 제가 사각형 내에 색상 넣고 하는 걸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필드 등을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가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 URL에 찾으셔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고 이미지 데이터 포함을 눌러주시고요. 상품명에 있는 애크로벳 10 이미지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명 필드나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주소 패널도 우편 번호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상단에 제가 텍스트 필드로 넣겠습니다. 자, 텍스트 필드로 이렇게 주소, 기본 주소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넣은 이 텍스트 필드에 대한 설정 사항을 바꿔주시려면 이제 우편 번호를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 필드라고 써 있는 부분은 오른쪽에 개체 패널에 보시면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캡션에 있는 텍스트 필드 글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편 번호로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 번호로 바뀌었고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이 필드의 길이는 여러분들께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 번호라는 이 캡션을 오른쪽에 위치를 시키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개체 탭 옆에 보시면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하단에 보시면 캡션이라고 있습니다.
캡션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설정을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 우편 번호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설정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우편 번호에 대한 텍스트 표현 형식은 숫자 123 대시 456 이렇게 가운데에 대시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어떤 문서에 들어가는 텍스트의 형식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우리는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른쪽에 필드 탭에 하단의 중간쯤에 보시면 패턴이라는 단추가 있죠. 자, 패턴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우편 번호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우편 번호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여기 보시면 패턴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시를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대시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텍스트 문구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우편 번호에 대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메일이라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여러분들이 여기 상태에서 다시 개체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하단에 보시면 자,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용으로 해서 개체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개체도 많은데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손쉽게 가져다 쓰실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개체들이 또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자메일 주소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전자메일 주소 필드를 이렇게 가져다가 원하는 곳에 놓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 네모 단추가 하단에 생기는데요. 이것은 전자메일이라는 글자가 이 안에 못 들어가서 텍스트가 오버플로우 됐다는 뜻이고요. 이 부분에 빨간 표시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글자가 텍스트가 흘러 넘치는 것을 이제 방지하실 수는 있고요. 여기 상태에서 조절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조절을 해주신 상태에서요. 전자메일은 메일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메일 형식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 가지 메일에 대한 값이나 또는 바인딩 이런 이제 유효성 검사 패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값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 패턴에 가셔서 여기 자체 내에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패턴이죠. 패턴에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바인딩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요. 직접 전자메일 주소를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바인딩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필드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전자메일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전자메일 주소라고 되어 있죠. 전자메일 주소를 제가 그냥 메일 주소로 바꾸게 되면 이 부분도 자, 하단에 보시면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부분이 메일 주소로 바뀌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계층 구조에도 메일 주소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설명이 조금 빠른가요? 네. 조금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에 대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은요, 여러분들 별도로 다시 한번 더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제가 양식 문서를 요런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따라하시면서 하시기에는 조금 오늘은 무리가 있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일 주소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메일 주소에 대한 패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만들어진 파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로 ES로 만든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열게 되면 이렇게 작성이 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XDP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은 그 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XML이나 어떤 이런 구조를 가지는 그런 코딩 구조를 가지는 그런 파일로 작성이 되는 건데요. 자, 이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여드린 파일을 제가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수정했죠. 자, 보시면 자, 여기 기본적으로 아까 에크로베텐 내에서 양식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필드는 다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량 값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코딩을 오늘 1시간 동안 다 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몇 개는 미리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요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량을 제가 아까 입력을 할 때 수정 단추를 누르게 되면 수량만, 즉 수량 필드만 값이 초기화되는 그러한 단추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죠. 자, 그때는 물론 에크로베텐에서도 하실 수 있었지만 여기 상단에 보시면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수량 초기화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 하시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에서는 이러한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자바스크립트 코드 대신에 액션 빌더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메뉴에 도구에 가시게 되면 상단 메뉴에 액션 빌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액션 빌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액션 빌더 내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수량 초기화라는 새로운 액션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액션은 여기 보시면 수량 초기화 단추가 자, 제가 수정 단추를 수량 초기화 단추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량 초기화 단추가 클릭이 되면 결과로 수량 값을, 즉 수량에 있는 필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필드명이고요. 수량 필드를 선택을 하는데 그 수량 필드의 값을 무엇으로 만들 거냐면 바로 null이라는 없는 값으로 만들어라 라고 제가 선택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제 수량 값을 입력하고 수정 단추를 클릭하면 수량 값만 초기화가 되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성명과 우편번호, 주소 필드 등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즉 이 주문자 정보에 있는 성명, 주소 그다음에 배송지 정보에 있는 성명과 주소 이 두 가지를 중간에 보시면 요 네모난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으로써 두 개의 값을 같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즉 주문자 정보를 입력하고 체크박스를 체크하게 되면 배송지 정보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홈페이지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코딩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먼저 첫 번째로 이 주문자 정보를 여러분들 오른쪽에 개체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요. 먼저 하위 양식 안에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위 양식을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하위 양식 안에 이 필드 등을 넣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끌어다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하위 폼 하나, 그 다음에 배송지 정보 하위 폼 하나. 지금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들 계층 구조를 살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주문자 정보 하위 폼 안에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필드 들어있죠? 성명 필드, 주문 상세 번호 이런 필드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다시 자, 다시 밑에 배송지 정보 하위 폼 안에 보이시죠? 배송지 정보 하위 폼 안에 배송, 휴대전화, 상세 정보, 이름, 기본 주소, 우편 번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위 폼을 두 개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확인 박스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선택하시는 자, 여기 체크 상자. 네, 체크 상자를 지금 여기 만든 거예요. 자, 체크 상자를 만든 다음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메뉴에 도구에 액션 빌더를 가시게 되면 액션 빌더에서 제가 정보 동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체크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보 동일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체크가 표시가 되겠죠? 체크하면 결과 값으로 배송 이름에는 자, 밑에 있는 배송지 정보의 배송 이름에는 성명에는 주문자 정보인 주문 이름이 들어가고 배송지 정보의 우편 번호 필드에는 기본 정보의 주문 우편 번호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정보 동일 그 확인 체크박스를 체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체크하지 않는 경우,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송지 정보를 그냥 일반 사용자가 입력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꼭 저 체크박스만 기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자, 하단에 보시면 요것도 하위 폼 안에 이미지 2개를 넣은 거고요. 이미지 2개 넣은 이 하위 폼을 여러 개를 겹쳐 놓은 겁니다. 몇 개냐면 레드카드와 그린카드, 블루카드 3가지를 겹쳐 놓은 거고요. 이 레드카드와 그린카드와 블루카드의 하위 폼 안에 이미지 등을 넣어서 레드카드 앞에 있는 옵션 단추를 체크하면 레드카드에 맞는 이미지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구의 액션 빌더에 할인 카드. 자, 이때는 옵션 단추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각 옵션 단추에 대한 액션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 카드를 선택하시고 조건에 할인 체크카드 라디오 단추를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만들어진 그린, 블루, 레드가 있고요. 여러분 여기 메인이 뭐지?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메인은 하위 폼의 빈 하위 폼입니다. 즉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빈 하위 폼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요. 그 빈 하위 폼을 제외한, 즉 할인 카드가 그린 카드면 그린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표시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새 액션 추가 단추가 있죠? 새 액션 추가 단추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새 액션이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름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인, 저는 블루카드 할게요. 지금 제가 만든 카드가 좀 달라서. 자, 할인 블루카드를 선택하시고요. 자,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무슨 카드를 선택해야 되냐면, 자, 여기 레드카드, 여기 할인 그린카드 선택했어요. 자, 나머지 여기 보시면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 세 번째 있는 제목 없는 라디오 단추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자,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먼저 표시 또는 숨기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표시 또는 숨기기를 하지 않았죠? 자, 여기 보시면 다시 개체 또는 표시 숨기기를 할 거고요. 자, 누구를 표시해 줄 거냐면 블루 카드죠. 레드 카드 선택할까요? 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표시 맞죠? 그 다음에 추가를 합니다. 자, 추가를 4개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개체 표시해 주시고 개체 표시에 나머지 블루는 표시하지 않아야 하고요. 자, 이런 작업들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반복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PDF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파일은 이렇게 양식 문서로 바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수량을 체크를 한 상태에서 제가 3개를 입력을 했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수정을 눌러주시면 수량 체크, 수량 칸만 없어지죠. 제가 다른 거 선택해 볼게요. 택배 배송의 판매가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문 시 결제를 선택을 했는데요. 수량에 제가 3개를 입력하고 수정을 누르게 되면 다른 필드는 그대로 둔 채 수량 필드만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성명에도 여러분들께서 이름이나 또는 우편번호, 주소 등을 입력을 하신 상태에서 배송지 정보가 동일합니까?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배송지 정보에 들어가겠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레드카드와 그린카드, 블루카드가 있는데요. 카드에 대한 정보 옵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정보에 대한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 마지막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없애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열어놨네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배송지 정보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액션을 만져가지고 지금 잘 나오지 않네요. 이런 경우는 다시 디자인 뷰로 이동을 하셔서 다시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자, 나머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레드 카드와 그린 카드가 선택되는 것에 따라서 카드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블루 카드는 제가 등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실행이 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애크로벳 10 내의 양식 도구만으로는 사용하시기 어려운 그런 기능들, 그런 인터랙티브한 기능들은 라이브 사이클 ES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기능은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퀴즈를 좀 마지막으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에서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요. 새 양식 도우미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네, 무엇일까요? 1번 빈 양식 사용, 2번 템플릿 기준 사용, 3번 엑셀 문서 가져오기, 4번 파워포인트 문서 가져오기. 네, 라이브 사이클 디자이너 ES 프로그램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코딩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XML 기반의 동적 문서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기능도 넣어주실 수 있지만 그러한 기능들을 잘못되었을 때는 수정이 가능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말 기능이라든지 또는 오늘 세미나를 다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사이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선착순 5분께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식을 만드는 문서 방법에는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도비 계정을 통해서 어도비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어도비 계정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 않으시면 한 개까지 양식 문서를 온라인상으로 만들어서 문서에 대한 취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이 약간 느리네요. 네, 이러한 파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만드실 수 있는 양식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우신 어떠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양식 문서를 만드셨다면 그 만들어진 양식 문서는 배포한 후에 다시 취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취합을 하시는 방법, 데이터의 수집 방법에 대해서 내일 8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7시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뵐 건데요. 그때는 어도비 국제공인 전문가이신 이경희 차장님께서 같이 도와주셔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저는 다시 지금 만들어주신 양식 문서를 어도비 리더로 리더가 양식을 채울 수 있도록 배포를 한다든지 또는 어도비 리더 내에서 서명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을 사용하실 때 있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콘텐츠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있을 세미나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께도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같이 찾아서 유용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화면들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에크로벳 세미나를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또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보신 세미나 다시 한번 다시 보기가 다시 가능하시고요. 자,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